안녕하세요. 주식코치 2부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김영구 멘토님을 기다리셨겠지만 2부는 제가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을 또 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속도를 낼 거니까요. 또 그리고 많이 혼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좀 덜 혼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의 뷰는 여전히 지금 이 단기적인 상승과 크게 장기적인 하락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0.89% 정도로 이제 코스피 정도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약하긴 해도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으로 0.7%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의 변동성이 조금 더 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 테마 장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저의 시장 뷰는 2021년부터 해서 계속 현금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1년 이후에 2022년까지 계속 내려와 있는 요 하락세에서는 제가 계속 관망하라, 기다려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리고 2022년의 말쯤 되었을 때 10월쯤이었습니다. 여기서 돌파가 일어났을 때, 돌파가 일어나서 이제 하락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상승이 나온다는 말은 아니니 관망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쌍바닥이 나올 때 쌍바닥을 확인했으나 여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저점 떨어졌을 때 사거나 돌파할 때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정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정은 들어가질 않았죠. 근데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점쟁이처럼 무조건 내려간다고 했으면 내려가야지, 올라간다고 했으면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맞춘다는 느낌보다는 대응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여기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횡보장세에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부터 하락하던 그 기다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낮잠 자는 기다림이었다고 한다면, 2022년 10월부터 해서 돌파가 일어난 이후 횡보장세가 만들어졌을 때는 방아쇠에 손을 올리고 이제는 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다림의 질이 다르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다림이 질이 다른 이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가면서 샀으면 참 좋았는데 조정을 안 줬으니 돌파할 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돌파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디스플레이 관련주와 자동차 관련주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모아왔던 현금들을 이제는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내 물려있는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빨리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잘라내거나, 또는 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탈출을 시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이 되거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재료 소멸과 함께 아마 증시엔 좀 악재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리스크들이, 고금리로 생겼던 리스크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이 꼭지점, 여기에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이 변곡점에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홀딩을 하시고 주식을 100% 사셔야 되는 거고, 만약 저처럼 떨어질 것 같아 그래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상승을 이용해서 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략을 짜드리는 방식이 바로 탈출입니다. 장기적인 리스크들이 있다, 지금 경기 침체 이거 못 피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7번 올리고 내렸던 금리 인상기와 하락기가 있었는데, 인상기와 하락기가 있었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됐는가 하면 어김없이 증시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이번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맞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가 생겼을 때 문제가 다 발생됐고, 짧으면 3개월 이내, 그리고 길게는 1년 이내에 금리 인하 이후에 하락이 시작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때 저는 하락을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금리 인하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생기는 이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요 상승장을 우리는 탈출의 시기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탈출할 때 어떤 식으로 탈출해야 되는가? 지금은 지수는 올라가지만 사실 내 종목은 올라가질 않는다 보시면 되고, 실적 상세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존내 만해가지고는 올라가지를 않는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단순 테마로 움직이는 장세라고 보셔야 되는데 테마로 움직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은 뭐냐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2차 전지가 좀 올라왔지만 2차 전지는 버려야 됐던 테마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왜냐?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먼저 움직였던 분들은 2차 전지 잡아서 수익 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내 거다라고 생각할 만한 테마는 무엇인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지만은 자동차 쪽이 지금 투자를 확대한다고 한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투자를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투자 확대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파생되는 부품 업종들 그런 쪽들이 올라갈 수 있고 중국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화장품 게임 관련주, 보안 관련주 등등등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이 지금까지 물려있던 종목이 그런 테마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런 테마를 내가 안 갖고 있고 이상한 테마를 가지고 물려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현금을 통해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현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말을 듣고 현금을 잘 마련해서 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이제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는 종목 교체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종목이 가져가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교체를 하거나 지금 팔아가지고 다른 걸 좀 도모해봐야 되는 종목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이 테마 장세에 어울려서 가야 되고요. 이 테마 장세는 짧으면 3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올 1월부터 테마 장세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본다면 길어봤자 올 연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되기 전에 우리는 제 전략대로 가시려고 한다면 현금화를 또 다시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2021년에도 현금화해라 했다가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2021년에 장세가 저렇게 좋은데 왜 현금화를 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떨어지기 시작하면 손절 못합니다.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올라올 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저는 동일한 관점입니다. 이번에 올라올 때 현금화하지 않으면 내려갈 때는 현금화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릴 거고 돈도 없을 거고 계좌는 또 박살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2021년까지 제가 현금을 반만 떼놔라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드릴 전략은 현금 100%입니다. 무조건 현금 100% 하셔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습니다. 현금 100% 했는데 틀리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사면 됩니다. 결국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다시 사면 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하자. 지금 시장이 영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같이 짜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희 ENF 테크놀로지 네. 22,900원에 15%. 22,900원. 22,900원에 15%. 15%요. 뭐 이거 사신 이유가 조금 있으실까요?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가 뭐 좋아진다 막 이래가지고 4월 초반에 13일인가 샀는데요. 네. 근데 사고 나서 내려갔어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사고 나서 내려가는 거는요, 그냥 그러려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왜 부동산 같은 거 샀다고 해갖고 내가 오늘부터 이 집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샀는데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막 불안해 합니까? 별로 불안해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좀 살 거고 내가 지금 당장 팔 생각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 이것보다는 그냥 나는 그냥 ENF 테크놀로지를 투자 중이다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왜 이걸 샀냐라고 질문했냐면은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어떤 믿음이라든가 확신이라든가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가져가는데 좀 덜 불안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뭔가 좀 희미하고 확신이 없고 불안감이 생기면은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 안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손절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ENF 테크놀로지가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볼 텐데 얘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 엮여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런 제조 판매 이런 것들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반도체 장비 이런 쪽 재료 이런 것들 만든다고 하니까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동시에 엮여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를 보면 어떻냐면요. 지금 올라가지 못했던 선,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66,000원대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드렸지만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였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통은 주가가 올라가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했고 반도체 쪽이 지금 최근에 어제도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얘도 네. 4.6% 올라가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지금부터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는 느낌보다는 삼성전자가 너무 안 좋아졌으니까 삼성전자에 있는 임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네.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게 다 뉴스가 되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지금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투자 확대하겠다 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얘는 지금 24,000원대에 가까운 지금 22,900원에 가까운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올라갔다가 충분히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샀던 시기를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주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약간 층이 나뉘어졌다라는 게 보여요. 우리 여성분들 보면 머리 층 나눴다 해갖고 층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층이라는 게 보이는데 얘도 지금 이렇게 네모 한 칸, 여기 네모 한 칸, 지금 TV 보고 계세요, 혹시? 네, 보고 있어요. 예, TV 보면은 약간 시즌 1, 시즌 2, 시즌 3처럼 약간 머물렀던 공간들이 이렇게 층이 보여요. 그죠? 네. 시청자님은 지금 아래층, 지금 아래쪽에 있는 요 작은 층에서 이렇게 매수하셨다는 건데 저 층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추가 매수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세요? 예. 만약에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또 아래층으로 또 한 번 더 층이 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 네. 그때 그 층의 아래쪽에서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은 이 층에서는 여기나 저기나 극이나 여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매수가는 어쨌든 이 레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25,000원대를 뚫고 나면은 얘는 30,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락이 끝난 종목이 상승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 떨어져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고 욕심내는 것보단 분할 매수로 수익을 챙기는 게 올바른 전략이 되겠죠. 네네. 그럼 하반기까지 보시면 될까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시황 설명 좀 해드렸는데 단기적인 지수 상승이 있을 때 테마 장세가 계속 만들어지면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지수 상승이 끝나면은 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예. 지수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시기까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야기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원익 IPS요. 원익 IPS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1,000원, 20%요. 41,000원, 20%. 네, 방금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조금 들으셨죠, 그죠? 예, 들었습니다. 네, 반도체 쪽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상황, 업황은 아니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자꾸 이야기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얘들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런 분위기, 기대감을 만든다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우상향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와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우뚝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폭등 나온다 이런 느낌보다도 약간 우상향으로 조금 돌아서서 위쪽으로 주가를 좀 회복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걸 따라가지고 얘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시청자님은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35,000원짜리가 최근에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졌던 고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저점이었죠. 이런 걸 우리가 저항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밑에 있을 때는 저항선이 되고 위에 있을 때는 지지를 받는 데하고 지지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35,000원짜리가 상당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시청자님 본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자리를 못 뚫으면 또 떨어지면서 여기서 횡보하면서 박스권이라는 걸 만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35,000원짜리가 뚫린다면은 올라갈 텐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본다면 전 뚫을 것 같아요. 이번 상승세에서는요. 그래서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9%대 어제 올라오면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억울하잖아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저 3만 원 이하에 있었는데 지금 추가 매수하려면 33,000원에 하려고 해야 되는데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의견을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셔가지고 남들 수익 볼 때 나는 본전을 찾지만 그래도 뭐 본전 찾는데 만족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내려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높은 가격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도 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요 타이밍에 저는 추가 매수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가져가서 본전에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K 이노엔이요. HK 이노엔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5,000원에 20%요. 55,000원이 20%. 네. 그렇군요. 요거 탈출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은데 얼마에 손절을 해야 될지. 일단은 추가 매수할 자금은 좀 있으세요? 예. 그럼 지금 일단 이거는 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던가 자동차 관련주라던가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이렇게 돈이 조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들어갈 돈들이 좀 부족해진다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얘처럼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뭐 화장품 관련주라던가 이런 쪽으로 들어갈 돈들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얘들이 지금 당장에 급하게 막 급등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추가 매수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내버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2,000원짜리가 좀 저점으로 잡고 지지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얘도 이제 소외된 테마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자동차 이쪽으로 돈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돈들이 다시 또 이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얘도 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일단 추가 매수할 신호가 좀 필요한데 일단 거래량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5,000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여기서 움직일 때 지금처럼 거래량이 없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생기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 거래량은 최소한 한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만 그런 3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냥 거래량이 생겼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언저리쯤에 35,000원, 33,000원부터 4만 원 사이에서 거래량이 300만 주 정도가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날부터 한 달 정도 기다리면 또 주가가 거기서부터 좀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35,000원 이하의 33,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아요. 33,000원이 아니라 33,000원에 최대한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다음번에 올라올 때 본전에 탈출하든 약수익으로 탈출하든 아니면 손실을 최대한 줄여 탈출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그러한 금액은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금액은 얼마까지 갈까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금 제가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 네, 지금 일단 추가 매수하는 요 포인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아직도 보진 않았어요. 일단 최대한 추가 매수, 바로 눈앞에 있는 전략부터 짠 거니까 사고 난 다음에 예. 그건 어디까지 갈까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제가 유니온을 너무 높게 잡아갖고 한번 상담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1,400원이요. 20%. 기가 막히게 잡으셨네요. 예, 높게 잡았어요. 이거는 뭐 투자 전략이라든가 뭐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네. 사게 되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들은 보통 감정이 이끌려가지고 갖고 싶다.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감정이 휘둘려가지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유니온이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입니까? 좋은 기업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시청자님의 투자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아, 예. 예, 이렇게 고점에 따라 붙는 건요. 보통은 진짜 귀신에 홀린 것처럼 사게 돼요. 네, 맞아요.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그래서 예.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정을 제어를 하지 못하면 항상 손실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왜 사람들 사이에서도 감정 제어 못 해가지고 함부로 막말해버리면 나한테 피해 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예. 네,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주식을 감정적으로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욕심에 눈이 멀었거나 뭐 그냥 욕심에 눈이 멀었거나 또는 욕심에 눈이 멀었거나 세 가지예요. 맞아요. 네,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사는 이유는 그냥 욕심에 눈이 멀어서라는 이유밖에 그럼 없어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이제 될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이제 뭐 완전히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인데 저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반드시 깨닫고 다음번에 안 이러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대응하기 되게 어려워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깨닫고 있어요. 그걸 깨닫고 다음번에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6,900원대 여기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단기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얘는 지금 5,000원까지나 6,000원대 이하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려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냅둬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반등 없이 내려갈 때 손절하면 안 돼요. 반등이 있을 때 손절하는 게 기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가려고 최근에 폼을 좀 잡긴 했는데 여기서 반등이 좀 나가준다면은 8,900원, 9,000원대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는데 저때 손절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고점에 샀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6,000원대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저것도 6,000원대까지 내려갈 때 기다렸다가 6,000원대에서 반등 나오는 걸 보고 만약에 7,000원이면 7,000원, 8,000원이면 8,000원 거기서 손절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 시청자님은 본전 찾는 것보다 손절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네. 6,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상황이 나쁘지 않고 괜찮다라고 한다면 사실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장에 이게 지금 추가 매수 메리트가 있을지는 제가 확답드리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6,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6,000원까지 내려왔다고 추가 매수가 아니라 6,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외교 문제랑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랑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랑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6,000원대 왔을 때 한번 더 봐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6,000원까지 밀리더라도 속수무책이다. 그냥 냅둬라라는 전략을 드리고 지금 당장에 반등이 좀 나온다면 8, 9,000원대가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시게 되면 다음번에 상담을 하시더라도 손실은 무조건 각오하셔야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TV 소리가 좀 여보세요? 많이 들린 것 같은데 TV 수고하십니다. 소리를 좀 줄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인탑스 인탑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3,000원에 20%요. 43,000. 방금 상담 혹시 들으셨어요? 예. 네, 똑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매수하시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거나, 욕심에 눈이 멀었거나, 또 욕심에 네. 눈이 멀었거나예요. 이거 아니고선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저기는요, 역사적인 고점이에요. 인탑스라는 종목이 지금까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상장된 이후로 저기까지 올라간 적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언제냐면은 2022년 4월 달에 한번 올라갔고요. 2023년 4월에 한번 또 올라갔어요. 저 때 말고는 거의 근 20년간 저기 올라간 적이 딱 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두 번밖에 없는 거에 첫 번째를 안 샀지만 두 번째는 사신 거예요. 네네. 역사적인 고점에 사는 이유는 차트를 안 보기 때문에, 가격을 안 보기 때문에,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지금 사야 돼 하는 생각밖에 없어서 사게 돼요. 네. 이거는 절대 돈 벌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적어도 물리더라도 위쪽에 물리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물려서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맞는 거지, 올라갈 때 물려가지고 내려가는 걸 기다리는 거는 좀 시간도 낭비고 내 돈도 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투자 방식 좀 바꾸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딱 보면 그냥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제 듣고 나니까 저기 사면 안 되는 자리였구나라는 게 보일 텐데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면서 지금 인탑스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경제방송을 보면서 누가 추천하니까 더 좋아질 겁니다. 주변 사람들 좋다고 하니까 인터넷 찾아봐도 좋다고 하니까 뉴스가 좋다고 하니까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는 어쨌든 어르신들이고 다 젊은 사람도 있고 어른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성인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호모 사피엔스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보고 합시다. 제발 좀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보고 합시다. 보고.
예, 그래서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네. 사면 어차피 물린다라는 거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얘도 마찬가지로 대응 전략은요, 손실 각오 좀 하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당장에 단기 반등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인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얘가 실적도 나쁘진 않고 품절주도 되고 얘가 주식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품절주 역할도 조금은 하고 있고, 일단 자동차 부품 쪽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여기서 올라올 때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된다면은 다행스럽게도 아까 유니온은 전고점을 갈 거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지만, 얘는 분위기만 잘 형성되면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3,000원대까지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 형성은 제가 지금 당장에 함부로 예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시장이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본전까지 조금 욕심내서 가져가도 되고요. 만약에 형성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한 38,000원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형성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거래량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거는 종목이 한 200만 주 이상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200만 주 이상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홀딩에서 4만 원 이상에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손실 좀 나더라도 만약에 전고 좀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나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파악이 안 되니까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은 손실 좀 나고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올 때 4만 원대까지 올라와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밀려 내려간다면 전략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무너진다고 했을 때 이 28,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기까지 내려가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기서는 43,000원 대비 28,000원은 정말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기서 매수가를 낮춰야 돼요. 추가 매수라는 걸 좀 해야 돼요. 대신에 바로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왔을 때 환경, 분위기를 좀 다시 또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 28,000원까지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짜시고 다음번에 이렇게 홀리지 마세요. 이렇게 홀리면 손실 안 내고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매수하지 않는 시청자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강연회가 오프라인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열리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강연 많이 준비되어 있죠. 저는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안양으로 갈 겁니다. 안양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또 바로 만나서 오프라인 강연을 바로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오시길 바라고요. 김영구 멘토님 바로 출발하셨죠. 지금 세종시로 가셨습니다. 세종시에 가셔가지고 지금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점심 드시고 세종시로 바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제가 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사 마이타워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 강남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1시에 오늘 안양이 멀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또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또다시 한 번 더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사막 게- 콘덴서 사막 콘덴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63,000원에 10%, 6만 3,000원에 3,000원에 10%. 10%요. 네. 좀 아쉽네요. 일단 가격이 좀 아쉬운데, 사막 콘덴서라는 이 기업 자체는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런 투자를 할 때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를 생각하고 투자하면 망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만 망하죠? 나쁜 기업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기업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 말 따라 한번 해볼게요. 가격. 가격이 중요해요. 우리가 제품을 살 때도 좋은 제품인 거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TV, TV 엄청 큰 거 막 98인치 TV, 삼성 아몰레드 TV 이런 거, QLED TV 이런 거 좋은 거 알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런 거 몇 천만 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비싸고 좋은데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자동차도 외제차 좋은 거 아는데 비싸서 우리가 굳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좋은 기업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좋은 가격에 사야 돼요. 이왕이면 좋은 가격에 좋은 기업이면 좋은 거죠. 근데 시청자님은 좋은 기업을 사셨지만 좋은 가격은 아니에요.
네네.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사마 콘덴서라고 하는 기업은 제가 2020년에 떨어졌을 때 이런 기업이 올라간다라고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격이 떨어져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고 나면 그닥 굳이 뭐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기업이 되는 거고, 지금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파란색 선 보이세요? TV 보고 계세요 혹시? 네네. 제가 빨간색 선을 시청자님 매수가를 딱 그어놨고요. 파란색 선을 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쭉 이렇게 그어놨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어때요? 점점 이렇게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사면 돈을 벌까요? 아이고,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이상한 좋을까요? 문제겠네요. 내려간 자리에 사놓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맞아요. 라인. 내려간 사이에 사가지고 내가 저점은 모르더라도 대충 사놓고 그냥 물리더라도 올라가잖아요. 물리더라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위쪽에 사면은 물리더라도 올라와도 내 본전도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위쪽에 사면은 물려도 저점에 사서 물리는 거랑 완전히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려온 요 자리에서부터 사가지고 내가 저점은 모르지만 지금은 뭐 얘 저점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보여지는 저점이 28,600원이지만 35,000원에 사도 3원에 사도 지금은 수익 중일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다음에는 사마 콘덴서처럼 좋은 기업을 살 때는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그걸 명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네. 억울하지만 난 비싸게 샀고 어쨌든 얘가 올라갈 때 지금 한 55,000원대까지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요 55,000원까지 올라와가지고 주가가 만약에 이 7만원대까지 올라가주기만 한다면은 역회된 숄더라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저기까지 올라가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본전부터 분할 매도하면 되는데 지금 네. 당장에는 저기까지 올라갈 만한 힌트라던가 분위기는 보이진 않아요. 아. 대신에 사마 콘덴서 이 기업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다양한 네. 테마에 엮이게 돼요. 이 컨덴서를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엮이기도 하고 또는 반도체 쪽으로 엮이기도 하고 2차 전지로 엮이기도 하고 전기차로 엮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엮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엮였을 때 얘가 올라갈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움직일 테마가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이라던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그 흐름에 맞춰서 아마 제 생각에 6만 원대까지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가 예. 매수를 지금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지금 28,600원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매수는 내려갈 때, 매도는 올라갈 때 하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올 때 매수를 하겠다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초보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서 6만 원대 판다, 58,000원대부터는 판다 생각하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예, 얘가 예.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3만 원까지 내려와주면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내려갈 때 뭐라고 했죠? 다시 물 타야죠. 그렇죠. 그때가 추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3만 원까지 네. 혹여나 밀리게 된다면 추가 매수 하면 좋은데 하기 전에 네.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지 않을까요? 전화해서? 예. 네, 다시 그렇게 하시면 확인하세요.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내려갈 때 어차피 내려갈 예. 때 사면 물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내려갈 때 예.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하지만 위에 사가지고 떨어지는 것보다 나아요. 예. 이해가 되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삼풍달 제약을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삼천당 제약을 삼천당 제약. 82,000원에 네, 네, 20 비중이 20%예요. 72,000원의 비중이 20%요? 아, 82,000원. 82,000원이요. 72,000원보다 높네요. 네. 떨어질 때 사신 거예요? 이거 올라갔다가? 올라가서 수익을 보는 상황에서 안 빠지길래 팔고? 또 기다리다 보니까 아. 많이 밀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수익 중일 때 안 팔면 손실 날 때까지 그냥 들고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 수익 났을 때 안 팔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107,3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네. 뭐 저기까지 올라가는 어느 지점이든 뭐든 간에 안 팔면은 저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못 판 게 아쉬워가지고는 이렇게 박살 날 때까지, 막 반토막이 날 때까지도 못 팔아요, 사람이. 어제 팔 걸, 네, 어제 팔 걸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일이 네. 되고, 어제 팔 걸 하면서 또 내일이 되고, 어제 팔 걸 하면서 내일이 되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아, 설마 제가 개불 메꿀려나 주식이라고 했더니 하는 개불 것은 메꾸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감정을 제어를 잘해야 돼요. 욕심을 제어를 잘해야 되고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더 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보다 팔고 난 다음에 더 가도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 네네. 근데 사람들은 팔고 난 다음에 더 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손실 날 때까지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면 이제 기회도 다 날려버리고 또 시청자님은
올지도 모르는, 안 올지도 모르는 그 본전 찾으려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본전 네. 찾으려고 기다리는데 얘가 여기서 바로 올라와 주면 되는데 밑으로 저 밑에까지 2만 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면 시청자님 이제 시간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 매매는 사실은 초보자들이 할 만한 매매가 아니에요. 고점 매매를 하지 마라라고 제가 TV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고점 매매 많이 하고요. 이제 고점 매매를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해요. 하는 방법이 있고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고점 매매는 실력이 좀 쌓였을 때 하는 거지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이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가 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초보자분들이 고점 매매 가지고 수익 내는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82,000원대 굳이 이렇게 매수하시는 것 자체도 조금 애매하고 수익 났을 때 매도할 수 없는 그 자세도 조금 애매하고 지금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어우러져 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사람을 뭐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된 이유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너무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혼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니야, 있는 인정합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지금 당장에는 어찌됐든 제가 보았을 때는 아까 뭐 살짝 듣기로는 뭐 갭을 메꿨다 뭐 갭 이야기 하셨는데 맞아요. 갭을 메꾸고 여기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6만 원짜리에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에서 머물고 네네. 반등이 나가준다면 아마 다행스럽게도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가까지 갈 수 있고요. 한 7만 5천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어요. 감사해요. 아니 저한테 감사할 이유가 아니고 얘가 반등 나와준다면이에요. 안 나온다면 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가면은 네네. 본전까지 탈출할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지금 네. 저렇게까지 반등이 안 나와준다면은 한 5만 원대까지 밀렸을 때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데 저기까지 빠지면 네. 이제는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기까지는 이제 내가 조금 내려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네. 매수하려면 시청자님의 능력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갈지 안 네. 나갈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거가 없다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하기가 좀 버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5만 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매매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또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인정합니다. 물려가지고 전화하셔서 상담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바이오 인프라고요. 바이오 인프라 네. 28,000원에 10%. 28,000원에 10%요. 네.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바이오인가요? 바이오인가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제가 초보가 돼서 잘 몰라요. 그렇군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상담입니다. 초보라서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기업을 샀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신규 상장 주고 네. 최악입니다.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시청자님 뭐 네. 제가 딱 봐도 그냥 저보다 어르신일 것 같아요. 인생의 선배님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카페 차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시청자님의 동생이나 이렇다면은 뭐라고 조언을 해줄까요?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는 걸 뭐 장려를 해줄까요? 아니면 말릴까요? 한번 알아보고 하라고 하겠죠. 한번 알아보고 하라고 하겠죠. 근데 제가 에이 몰라도 지금 빨리 카페 할 시기인 것 같아. 빨리 돈부터 집어넣어야 돼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겠죠.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죠? 제가 시청자님하고 그냥 남남이라면 그냥 이 종목 대충 상담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시청자분들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저한테 상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연인 거고 그리고 저는 애정을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뭘 하지 마라고 하냐면 주식 하지 마세요. 잘 모르고 네.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는 곳이 주식이고 세상에 그런 방법이 있나요? 잘 모르고 해갖고 돈 버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지금까지 없겠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이거는 이제 TV에 나오는 경제방송부터 해가지고 전문가들도 너무나 사람들한테 희망을 너무나 안겨주고 누구나 돈 벌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따끔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면 안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네.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화가 되었고 저는 시청자분들을 항상 아낀다라고 생각해요. 제 돈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아낀다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얻을 건 없어요. 오히려 욕을 먹어요. 쟤는 무슨 사람한테 종목 상담이나 해주면 되지 무슨 저렇게 뭐 훈수를 두고 있어 인생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먹어요 오히려. 근데 어쨌든 저는 네. 시청자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이오 인프라라고 네, 하는 이 기업을 대충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식은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고 계시는 금액이 저는 얼마 정도인지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100만 원 빼고 다 빼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손실 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배우는 셈 치고 학원비라 생각하고 날리더라도 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바이오 인프라도 지금 들고 가시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방금 상담했던 삼청단 제약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바이오 관련주를 우리가 본다면은 셀트리온을 항상 봐야 돼요. 셀트리온이 지금 바닥 잡고 우상향 하려고 폼을 잡고 있거든요. 특히나 셀트리온 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은 벌써 이렇게 위쪽으로 급등 한번 나오는 그런 형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어서 바이오 인프라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신규 상장주인데다가 품절주다 보니까 얘가 아직까지는 인기가 별로 없는 종목이고 품절주라는 특징상 급등이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두고 가져는 가되 이거 가져가면 아마 본전 이상 한 3만 원대까지는 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 팔아내고 바로 빼시라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보다도 뭘 하면 안 되는지부터 배우는 게 좀 더 급선무예요. 네네. 요리를 할 때도 요리를 하는 방법부터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아니라 칼을 쓸 때 어떻게 쓰면 안전하게 쓰는가, 그리고 불을 어떻게 써야 안전하게 쓰는가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네. 위험하니까 요리도. 주식도 위험해요. 그래서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방송만 보면 뭐 하면 안 되는지 바로 보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100만 원 빼고 다 빼라. 이건 들고 가면 본전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매도하셔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먼저 배우시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제 방송 한 3개월만 보면 다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하면 돈 날리구나. 이렇게 하면 물리구나. 다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시청자분들이 그 표본들로 자꾸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뭐 돈 벌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똑같은데 조금 천천히 가도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들고 가면 본전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고 추가하면서 의견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전자입니다. 예, 저기요. LG전자 12만 9천 원에 20%요. 12만 9천 원에 20%면 물린 지 조금 근데- 됐네요. 3년이나 됐어요. 3년이나 됐어요. 수익 났는데 못 팔았군요. 아니요. 그러면요? 계속 물타기 했어요. 아, 저 고점에 사가지고 물타기해서 이렇게 낮춘 거예요? 예, 예. 그래도 뭐 다행입니다. 그 가격 제법 예, 다른 잘. 것들은 다 빠져나왔고요. 예. 잘했네요. 지금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편인가요? 아니면 예, 최근에 맞아요. 보셨나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래갖고 현금 들고 있어라는 그때부터-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죠? 이제 물려보니까. 예, 예, 예. 저 당시에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욕 먹으면서 현금 들고 있어라. 거의 2년 동안 저는 현금 들고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야기했거든요. 예. 엄청 그래서 이야기 많이 계속 했었어요. 그거 노력해서 거의 참았어요? 다 나오고 이것만 남았어요. 아,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요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는 이제 하락이 끝났다 하는 그 시기부터 해가지고 횡보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 시기 때가 이제는 뭐 사도 된다라고 하는 시기인데 LG전자는 그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지금 추가 매수를 나름 잘 하셔가지고 매수가 잘 낮췄고 다른 종목도 잘 정리했다라고 한다면요. 네, 저는 이거 네.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도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수가 언제까지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라고 말하는 그 시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아마 글로벌에 있는 투자 자금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일본에도 자금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대형주, 이런 LG전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등등등에서 대형주들이 좋아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돈이 들어오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얘가 우상향할 것이고 우상향하면은 얘는 한 12만 5천 원대에서 14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 현금 마련하신 걸로 갖다가는 앞으로 안 물리실 수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뭐 중국 관련주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아직 안 올라간 것들 많잖아요. 예. 그런 거 사가지고 올라갈 때 좀 득을 보는 게 맞고요. 내가 또 매매를 하다가 현금화 해야 될 타이밍 놓치고 또 물릴 것 같아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 종목 이외의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지금까지 이제 현금화 해야 됐던 타이밍을 깨달았다고 하시니까.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상승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상승장에 굉장히 욕심내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과일처럼 보이고 달달해 보이는 독이 든 사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 먹다가 물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때 아무것도 못하는 장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죠? 2021년에. 예. 이번에도 그런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는 가는데 독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도 제가 현금 100% 해야 된다면 비난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겁니다. 저는 그거 아랑곳하지 저는 안 않아요. 해요. 시청자님 안 하실 수 있지만 네.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나 상승을 외치는 사람들은 쟤는 맨날 떨어진다 그래 아마 또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전략이 지금까지도 계속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시장 틀린 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을 때 LG전자도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려갈 때 현금을 잘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또 사가지고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현금을 예. 잘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안 예, 벌어도 감사합니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벌면 좋은 게 지금 LG전자만 보더라도요. 14만 원부터 여기 뭐 18만 원까지 올라가면 35%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근데 6만 원 여기서부터 해서 12만 원까지 올라가면 140% 올라간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하락이 나오면 수익률은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 조금 내는 것보다도 밑으로 빠졌을 때 크게 버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한 템포만 좀 쉬어가자라는 전략을 기억하시면 되고 LG전자는 그대로 홀딩하세요. 이건 아마 본전 이상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크래프톤을 네. 38만 8천 원에 샀는데 이게 엄청 오래됐어요. 원래 이게 진짜 40만 원도 넘게 사가지고 계속 물 탔는데요. 네. 38만 근데 8천 원의 이게 비중이요? 15%요. 네. 방금 상담 들으셨겠지만 저는 2021년에 주식 사지 마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2년 동안도 사지 마라고 했어요. 다 떨어질 거니까. 네. 그래서 저 때는 현금만 있으면 된다. 50% 빼놓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금이 있을까요? 예, 현금 좀 이거 있습니다. 사신 만큼 있어야 돼요. 그게 50%의 기준이에요. 내가 50%를 뭘 사놨든 간에 50%만 있으면은 내가 산 금액만큼 또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1,000만 원치 샀으면 1,000만 원치 또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매수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50%만 빼놓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2021년부터요. 많이 뺄 수 예. 있다면 80%까지 빼는 게 좋지만 아마 그건 힘들 수도 있으니까 50%까지만이라도 빼놓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중요한 건 이거 만약에 투자 원금이에요. 지금 손실난 금액이 아니라 투자 원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지금 1,000만 원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15% 샀으니까 15%의 현금이 더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게 있을까요? 예, 제가 저기 그 멘토님 팬이라 맨날 보거든요. 아, 근데 사지 말할 때 사셨고 일단 현금은 잘 들고 계셨네요, 다행히.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올 제가 2월, 3월, 4월까지 제가 사지 마라 하다가 지금 지수가 이제 2,500포인트 뚫고 난 다음부터는 매수하고 추가 매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얘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사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크래프톤이 사실상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말고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게임이 없는데 신작도 나오고 있고 배틀그라운드가 조금 이렇게 인기가 저물었지만 다시 또 성장을 해요. 저도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하다가 지금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다시 또 넘어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자꾸 이렇게 돌고 돌거든요. 원래 유행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 네. 이번에 게임 업종이 6월 6일에 디아블로4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게이머들이 또 다시 또 대거 유입되고 돌고 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크래프톤도 아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저기 저점이 17만 원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내려왔을 때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시청자님께서 기다릴 의향이 있다면 내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릴 의향이 있다면은 조금 기다려서 17만 원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급하다면은 마음이 조금 급하고 좀 추가 매수를 내가 안 했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분할 매수라는 게 어떨까라는 거죠. 지금 추가 매수 만약에 15% 한다고 친다면 5%만 지금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19만 원 내려갈 때 5% 또 사고 17만 원 때 5% 또 사는 거예요. 그럼 총 15%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약간씩 추가 매수를 조금 늘려가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이건 추가 매수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세요. 아마 본전 탈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 이번에 좀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그리고 큰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전략을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안양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코치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